시즈라 제79화 인디와 남부의 협약서. 정아는 도움을 준다는 말에 고맙다고 했다. 모두는 남부의 집으로 들어가 거실 중앙에 둘러앉았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중요한 계획을 논의해야 한다. 무거운 침묵을 깨고 남무는 드디어 입을 열었다. 지금부터 얘기가 매우 중요하다. 모두가 정신 차리고 가슴에 새겨야 한다. 황궁에서의 결전은 내가 인디에게 연마검을 사용하자 인디는 모두가 소멸한다는 두려움에 떨었다. 인디는 자신이 패배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다행인지는 몰라도 시즈라의 희생과 재지로 이 세상은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다. 인디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지금 알려주겠다.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무기들은 모아서 흑석에게 줘야 한다. 그 무기들은 황실 지하 비밀 창고에 보관될 것이다. 그러자 시즈라는 불만인 듯 고개를 돌렸다. 정아는 고개 돌린 시즈라를 바라봤다. 남무는 말을 이었다. 우리는 옳고 그르고를 떠나 천상에 피해를 줬다. 모두 잠시 천상을 떠나 인간으로 태어나야 한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오직 이번 한 번뿐이다. 한 번의 인간으로의 삶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천상에서 만날 수 있다. 인디와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지상에서 아기로 태어나는 과정 등은 모두 흑석이 알아서 할 것이다. 나는 그를 믿는다. 그는 윤회를 주관하는 염라대왕이기 때문이다. 그러자 흑석과 돌석은 동시에 머리를 끄덕였다. 아마도 우리가 인간 세상에 한번 내려갔다가 오면 천상의 세계도 많은 것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그때 우리는 신이 되어 다시 만나면 된다. 시즈라는 자신뿐만이 아니고 동료들이 모두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소식에 한편으로는 기뻐하며 물었다. 인간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서로 어떻게 알아보지? 남무는 계속 말을 이었다. 인간으로 태어나면 모든 기억을 잊는다. 그래서 서로가 알아볼 수 있으려면 무슨 표식을 만들거나 각자가 각성해야지만 가능하다. 듣고 있던 묘정이 갑자기 말했다. 나는 인간으로 태어나기 싫다.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자 남무는 인디와의 계약서를 꺼냈다. 그 문서에는 인디의 도장이 선명히 박혀 있었다. 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인디와 남부의 협약서. 1. 남부와 동료들의 무기는 모두 회수하여 포관한다. 2. 남부와 동료들은 이번 사건을 책임지고 단 한 번만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3. 남부와 동료들이 천상으로 돌아오면 그들의 무기를 원래 그대로 전부 돌려준다. 4. 이 일의 세부적인 사항은 흑석과 돌석이 최대한 지원한다. 이어서 남무는 말했다. 천상이라는 세계 또한 품위와 위신이 있는 곳인데 만약 우리가 어떠한 처벌도 안 받는다면 족장들은 서로 분열하여 반란을 일으키거나 인디는 분명 귀족 족장들에 의해 탄핵당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귀족 중 누군가가 인디보다 낫다는 보장이 없다. 그나마 내가 보기에는 인디가 그 중에서는 제일 합리적이다. 정아는 말했다. 맞는 말이다. 인디만한 지도자가 천상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 문제다. 말 많은 귀족을 이끌다 보면 지도자로서 이해는 간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인디의 오른팔이 되거나 인디와 관련된 일은 안 할 것이다. 시즈라 제80화. 우리 신이 되어 다시 만나자. 남부가 말했다. 900년 전 인간으로 있었을 때 기억이 까마득하다.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서로서로 알아보고 찾을 방법이 무엇인지 모색해보자. 그러면서 나지막이 탄식했다. 아, 또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야 한다니. 그러자 묘총이 나섰다. 그런 거라면 걱정할 것 없다. 서로 같은 문양으로 문신을 깊이 새기면 된다. 태어나서 같은 흉터를 보면 서로를 알게 될 것이다. 흑석이 웃으며 나섰다.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똑같은 곳에 점이 있는 사람도 수많으며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겁니다. 설령 배에 용이 새겨져 있다고 해도 만나는 사람마다 배를 까볼 수는 없는 일이지요. 모두는 처음으로 한박 웃었다. 남부은 결정 내린 듯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모두 가족으로 만나야 한다. 시즈라는 그 말에 기막힌 대안이라면서 그러면 어떻게 가족으로 만나야 하는지 남부를 바라봤다. 남부는 난처한 듯 말을 이었다. 일단은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정한이 10년 후쯤 여자로 태어나서 나와 결혼하고 시즈라를 여자아이로 낳는다. 그 다음엔 사내아이로 묘정을 낳고. 내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두는 어안이 벙벙해졌다. 정한이 뿔난 듯 외쳤다. 나를 너의 부인이 되라고. 나는 여자로 태어나기 싫다. 그러자 남무는 그러면 시즈라가 여자로 태어나서 나와 결혼하면 좋겠냐고 물었다. 정한은 황당했고 모두는 다시 한번 웃었다. 흑석이 나섰다. 참으로 기발한 생각입니다. 역시 남무님입니다. 누구도 생각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시즈라가 나섰다. 내가 그러면 저 둘의 딸이 된다고. 나쁠 거야 없지만 남부와 정한둘은 어떻게 만날 건데. 아무런 표식도 없는데 말이야. 묘정도 한마디 거들었다. 가족으로 태어난다는 발상은 참으로 좋은 생각이다. 그러나 나는 인간으로 태어나지 말고 그냥 영혼인 채로 남부의 곁에 머물면서 침대 곁에 있는 하얀 토끼 인형이 되면 어떨까? 그러자 돌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은 인간으로 태어나야 한다고 했다. 이 대화는 미래의 묘정에게는 엄청난 폭성과 같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묘정은 과연 남부의 아들로 태어날 것인가?